나가서 한 말씀 듣고 시작. 제가 이제 연초면은 각도심을 방문을 하는데 올해도 이제 부평구를 방문해서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또 구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문제도 또 청취도 하고 이런 자리를 갖습니다. 또 그런 차에 또 우리 부평구 발전을 위하고 이천시 발전을 해서 언론인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잠깐 드려서 감사 인사드리는 자리입니다. 이게 뭐 긴 시간을 갖고 이렇게 말씀 나누시거나 아니겠지만 그래도 항상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지역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갖고 부정 발전, 시정 발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여러분들 활동 잘 하시면서 모두 다 건강하고 보람된 언론인으로서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혹시나 지금 주어진 시간 동안 궁금하신 사항이나 저한테 들려주실 말씀이 있으면 제가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이게 좋아 보여요. 그냥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주관식 이북수 기자입니다. 우선 부평구에 와주신 것을 굉장히 축하드리면서 부평 쪽에 뭐 등등 뭐 시장님 공약 사항이 세목통 너네 상태라든가 각 분구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 공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평에 와닿는 공약이 뭐냐면 잘 띄지 않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 하나만큼은 부평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가 있는지 이거 하나만큼이 아니라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있는데 이제 그건 군구가 갖고 있는 지역적 여건과 상황이 모두가 달라져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제목포레네상스다. 그럼 중구 동구가 조금 아까 내가 저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되겠지만 1968년도에 인천이 50만이 넘어서 규제가 실시됩니다. 중구 동구, 남구, 북부 이 북부였어요. 여기가 이 북부 그 시절에 중구 동구가 인구가 16만 5천 명이었어요. 25만이 넘었어요. 50만 중에. 근데 지금 합해서 10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균형을 맞춰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포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나오는 거고 또 이제 글로벌 도시로 가기 위한 연구도시 프로젝트가 나오는 거고 부평은 사실상 옛날에 지금 이제 계양구, 서구 이쪽 이론에 대한 중심적인 기능을 해왔던 그런 부평구이고 지금 인구 50만이 되면서 사실은 주거 지역으로서 가장 이제 밀집도도 높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냐. 즉 다시 말씀드리면 동도나 영동하고는 지역적 여건이 다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 공약 중에서 핵심적인 인천 8기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경인고속도로의 경인전철 지화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경인전철은 지하화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주력을 해나가고 GTX-B 노선이 올해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부평이 가장 핵심입니다. 왜 핵심이냐면 여기가 모든 일반 이용 승객의 어떤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부평역 복합환승센터가 되면서 여기가 GTX뿐만이 아니라 철도에 경인선 그다음에 도시철도 1호선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심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부평으로서 가장 큰 역사의 큰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고 그걸 제가 지금부터 차지해서 준비를 해나가겠다. 그다음에 경기고속도로 지하 문제라든가 이번에 또 캠프마켓도 44만 제곱미터가 인천으로 돌아왔고 지금 청장님이 아주 야심차게 하고 있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 이런 거하고 다 어울려서 보통은 시민들의 교통이나 문화나 이런 부분에서 편의성이 증대돼 갖고 살기 좋은 곳을 만드는 것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코 어디가 뭐 중요성이 떨어져서
뭐 공약에 나오자는 게 아니라 지역적 여건이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여기 또 이제 앞으로 산업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부평은 앞으로 좀 이제 진짜 살기에 편리하고 좋은 그런 지역으로 해박을 시켜나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쌤, 정부 방문을 축하드리고 제가 시장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번 6월 말 7월경에 그 착공하는 GTX B노선에 대해서 지금 우리 그 삼산 주민과 그 부천의 그 상동 주민들과의 그 상당한 마찰은 파열 일어나는 이유가 부천 상동공원 지하의 그 변전소 GTX B노선 변전소 문제로 굉장히 그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6월 말 7월 초 BTS B노선이 여기에 착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문제시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혹시 시장께서는 그 혹시 동도 쪽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변전소를 그런 거에 없이 파열음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런 용인은 있으신지 그 이유는 제가 뭐 부천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부천은 역사가 하나입니다. 운동장역 하나를 GTX B 노선이 들어오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 송도 인천대학을 비롯해서 부평역 또 인천시청역 또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되면 청학역까지 할 수 있다는 그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부평이 상당히 그 오래된 도시죠. 물론 인천이 상당히 오래된 도시인데 항상 부평구를 보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인구 50만 넘으면 60만은 육박하는 도시인데 항상 그 다른 타시군의 타구에 비해서 항상 예산 부족으로 난항이 되는 게 기자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장께서는 조금 더 어떤 예산 확보를 좀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요 두 가지만 이제 시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변전소 문제는 사실상 그게 제가 아까 성당 간부들하고 회의할 때도 그 말씀이 계셔서 근데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보고를 받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이렇게 불거졌다는 얘기고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문제 시간이고 다만 이런 민원이 야기되고 있던 상황이라면 정확하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지를 우선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거기에 할 수 있는 뭐 대응 조치가 무엇인지 어떤 그런 문제를 갖고 해야 될 거고 뭐 아마도 그것이 변전소가 들어오면 그게 어디서부터 전력이 들어오고 뭐 이런 문제하고 다 관련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저로서는 그 이상의 상황에 대해서 아직 보고받은 게 없고 이 문제를 이게 지금 부평에 굉장히 중요한 민원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시에서 나름대로 대응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문제는 사실 부평구 예산이 1조 1,300억 아까 보고 받은 것을 보니까 상당히 외형적으로 규모가 큰데 여기 복지비가 69%가 돼 있더라고요. 70%가 복지비고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성 경비 때문은 부평에서 사실 가용 재원 이런 게 굉장히 적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재원 문제가 지금 산출되는 기본 방식이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 재정 수요를 충당시켜주기 위한 보조금제도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좀 합리적으로 조금 더 실질적인 재정 수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체계를 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부평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구들이 지금 이 예산 문제가 굉장히 경직성 경비 중심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보조금 제도 문제입니다.
한 70%가 보조금이니까 사실은 뭐 정해져 있는 국비 얼마에 대해서 10이 얼마하고 9비 얼마하고 매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제가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보조금 제도를 좀 혁신적으로 바꿔주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수가 없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번에 이제 저출생 대책을 제가 발표하면서 지금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난해마도 50조를 쏟아부었어요. 저출생 대책에 2006년부터 380조를 쏟아부었지만은 효과는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조금 제도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정부가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지금 정부하고 논의를 하는데 뭐 출생과 관련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대부분 복지수예요. 복지. 부평도 아까 복지수가 70% 되죠. 그러니까 거의 다 이 보조금 매칭하는 데 따른 복지 수요가 70%다 보니까 막상 구에서 좀 하고 싶은 사업이라든가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거를 잘 알고 있어요. 이거는 뭐 현재 재원 구조상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누가 그래도 조금 원활하게 재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신경을 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딱히나 이거 뭐 돈을 뭐 잔뜩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자치구 지원 조정 교부금도 있고 기타 다른 지원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좀 노력을 하겠고요. 실질적인 재정 수요를 잘 감안하겠습니다. 인천뉴스 박시영 기자인데요. 좀 어려운 질문 말고 쉬운 거 드리겠습니다. 부평의 대표 축제 부평 풍물 대축제가 있습니다. 유명한 축제인데 지금 작년에 시장님 저기 소래포구 축제 가셨더라고요. 저희 3개 시도 만나실 때 소래포구 축제 가셨는데 지금 부평 풍물 축제 그 기간이 유전의 기간과 이제 타 시도 특히 연수구하고 저기 남동구하고 거의 일치됩니다. 축제가. 이전에 축제를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 지금 축제 자체를 저기 여름 이후로 집중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10월달부터 이제 뭐 폭우나 이런 거 피해가서 오면은 거의 3개 구청이 축제가 주요 축제가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분산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건 타 시도에서의 어떤 관광객 유치 목적도 있으면 좀 전반적으로 좀 봄부터 가을까지 좀 나누고 해서 축제를 좀 분산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좀 지혜에 좀 제안 좀 드리고 싶었던 사항은 작년에 풍물 대축제가 있었었고 이때 그 전에 이제 시에서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캠프마켓 문제였었는데요. 캠프마켓 시가 했던 행사에서 캠프마켓을 오픈을 시켰었어요. 일부 오픈을 시키고 그다음에 행사를 진행시켰었는데 정작 부평 풍물대축제 했을 때 시에서 캠프마켓 일부를 사용하기를 요청했었었는데 불허했다고 해서 이게 좀 형평성 문제도 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대해서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가을에 풍물대축제 소래포구축제 있을 때 좀 잘못 알고 계신데 소래를 못 갔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잘못 했다. 제가 워낙에 많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날도 뭐 몇 개 축제가 있는데 제가 여기 부평 풍물축제는 한 번도 참석 안 해본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남동구는 못 갔어요. 그게 사실이네요. 죄송합니다. 남동구는 못 가고 여기로 왔었다. 그 다음에 지금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이거를 시에서 부평은 언제 하고 계양은 언제 하고 남동은 언제 하고 인위적으로 이게 되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예. 그래서 또 다 지역이 언제 하는 그 일종의 그 매뉴얼 관행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인위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저는 어려움이 많죠. 동시에 막 몇 개씩 일어나고 그다음에 캠프마켓을 좀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캠프마켓 자체가 이제 우리 국민에게 시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그럴 단계가 조금 이르죠. 이게 조금 더 정비가 되고 이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저 시간 관계상 이제 한번 질문만 캠프 마켓이 조금 전에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캠프 마켓이 반환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걸 거기다가 할 건지 국병부에서는 아마 역사 문화 박물관을 좀 했으면 건립을 했으면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시에서 갖고 계신 그런 뭐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 전체적인 계획은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수정과 그다음에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 구체화하게 전체되어 있는 마스터 플랜이 나오진 않았고 다만 우리가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공간, 그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 그래서 식물원이 들어오고 이제 했고 기타 사항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국정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갔습니다. 저 질문 드릴 소각장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시장님은 최근에 소각장 추진 주체를 공부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청장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가 주도해서 해야 된다고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두 분이 좀 의견이 좀 다르신데 이거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기본 원칙으로 조금 이제 돌아간 상황이 됐는데 원칙적으로 각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소각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는데 이것이 민선 7기에서 시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하는 정책으로 한 부분을 저는 존중하는 겁니다. 민선 8기가 존중을 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니까 이거를 다시 조금 원칙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되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뭐 시가 완전 무관하겠습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공부 중심으로 이 원칙을 갖고 소각로를 만들어가는 것을 기본 추진하도록 하고 그 후 단계는 이제 저희가 뭐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얘기할 부분이지 지금은 얘기할 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좀 원칙에 돌아가는 부분이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굉장히 오히려 바람직하다. 청장님께서 네, 없습니다. 이것으로 유정무 인천시장님과 정 출입기자가 서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